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국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하락했지만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상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어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는 양시장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1% 하락했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팔자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아쉬운 한 주였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번 주도 싹쓸이 포착주들 덕분에 든든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성우전자가 23% 상승세 보였고요. 바로 어제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SDN이 무려 22%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YC가 9거래일 만에 무려 153%라는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네, 잠시 후에 AS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 그리고 무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죠. 참여 방법은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3년 연속 연간 대상, 또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국명 정지우 위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한 주 정말 복잡했는데 위원님 한 주부터 자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예, 제가 이번 주 먼저 한 주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에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미국이 이제 관세를 이제 태양광 패널, 특히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이제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또 우회로까지 차단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너무 이제 중국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살포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이제 다운되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태양광 이제 업황이 약간 좀 이 잘못된 부분이 좀 나타날까봐 지금 미국이 좀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SDN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세가 좀 이뤄지고 있죠. 일단 뭐 태양광이 워낙 이제까지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바닥을 박박 기고 있어요. 뭐 하나솔루션도 뭐 대규모 적자가 나고 그리고 뭐 SDN도 이제까지 좀 적자가 났었고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지금 이제 차단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 태양광 업황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대표이사가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SDN 같은 경우도 이미 대표이사부터 해서 뭐 부사장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50억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이 이제 이 업황 이제 흐름을 딱 보면은 이제까지 못 갔던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좀 더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즘에 구리 동 가격이 이제 신고가를 이제 넘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 관련주들이 이제 자꾸 들썩거리죠. 제가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5,900원대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또 시간이 나니까 좀 급등을 했죠. 이게 구리 같은 경우도 이 경기 회복 수요 기대감에 따른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AI 수 증가에 따른 이 가격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초기 단계인데도 와, 이 신고가 부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지표를 딱 봤을 때 구리 차트를 딱 보니까 예전에 2008년도, 2020년도 때 구리 가격이 지금처럼 최고치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딱 그 가격 부분까지 이제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MACD라든지 이 기조를 볼 때 이제 보조 지표들은 차트가 꺾이는 모습, 고점에서 이제 꺾이는 모습, 대부분 과열권에 간 다음에 꺾이는 모습인데 지금은 구리가 이 차트를 보면 밑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구리가 고점을 찍으려면 제가 볼 때 올해 한 하반기, 연말 정도까지는 점진적 상승세를 좀 그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 뭐 KBI 메탈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이뤄졌는데 오늘 제가 또 이제 관심주로 구리 관련주 또 핵심주 관심 있게 또 볼만한 종목 준비해 왔기 때문에 또 끝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지막에 이슈가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유리기판 차세대 전략 반도체 관련주들 이번 주에는 캠트로닉스가 장중에 상한가 부분까지 갔죠. 제가 이 주식 싹트리 시간에 좀 설명드렸던 겹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시스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히어로 종목은 마지막에 탄생합니다. 상한가 들어갔죠, 장중에. 그런데 자사주 맵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12,000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시스도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급등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사주 맵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주포 세력,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맵이 20억 가까이 다 들어온다는 건 올해 하반기 전망을 이제 밝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시스도 3자 배정 유상증자도 들어오는 만큼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대가 이제 올해부터 해서 특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코스닥시스도 그리고 NXP 현대차, LG 마그나 뭐 이런 쪽에 지금 공급을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정리 깔끔하게 도와주셨고요. 그럼 이제 위원님, 다음 주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다음 주 보니까 일정들이 굉장히 많네요. FOMC 의사록도 공개되고 예.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 또 예. 엔비디아 실적까지 나오는데 예.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네. 궁금한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단은 또 주목받지 않을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주가가 미리 올라왔어요. 저는 약간 미리 올라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대부분 이게 주가가 이제 이슈가 있기 전에 뭐 잠깐 조정을 받는다든지 횡보를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딱 이슈 터지고 딱 급등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주가가 미리 올라가 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고 아무리 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오히려 또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별개 문제. 왜 엔비디아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크게 못 올랐잖아요. 앞으로 2주 안으로 잘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수주를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이번 기회에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면 국내 증시는 뭐 엔비디아 주가에 상관없이 크게 폭락만 안 하면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좀 더 AI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슈퍼마이크로라든지 뭐 AMD, 뭐 실적, 뭐 TSMC 특히 TSMC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 매출이 한 11% 가까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월 달에 AI 칩 매출이 폭증했어요. 40% 가까이. 그런 만큼 또 슈퍼마이크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뭐 예상치를 하회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2분기 또 실적 전망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 HBM 이 물량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내년도까지 뭐 완판됐다 얘기 나오는 부분을 보면 역시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5년 동안의 평균 퍼 같은 경우가 한 39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제 예상 실적 퍼가 한 30배 중반 정도? 그러니까 5년 동안 평균 퍼를 지금 밑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 과열권에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이번 주는 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규제 얘기 그리고 관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또 태양광, 구리전선 뭐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역시 AI 반도체는 또 가장 중요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항상 바닥을 찾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이미 단기에 좀 과열권에 있어서 이제 추격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 내에서는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또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삭스를 잘 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닥권에 있는 싹쓸이 포착주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3일 아침 6시에 발표된다는 점도 쭉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정지우 의원의 기법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늘 일단 준비한 종목들을 쭉 보면은 또 중요한 종목 오늘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근데 역시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세계 최초 그리고 국내 독점할 수도 있는 전 세계를 독점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세계 최초 재료를 갖고 있는 3인방을 갖고 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FST를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FST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2024년도 4월 달 여기에서 강출해드렸던 기업이죠.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급등세가 이루어졌죠. 예. 1차 상승파동, 2차 상승파동이 날려가다가 조정받았죠. 그리고 나서 20일선을 지금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이제 5일선 회복과 함께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FST는 세계 최초로 투갈 95%의 EUV 펠리클을 개발한 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하이나 EUV 펠리클은 오히려 이 회사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펠리클을 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나 EUV 펠리클은 하이나 EUV 장비의 효과가 더 좋다. 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테일러시 공장을 지금 그쪽에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쟁업체 중에서 SNS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미국에 법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기업은 이미 2022년도 때부터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세우고 준비를 차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이제 장내 매수가 들어오고 앞으로 교환사채 물량도 약 60억 정도 되는 물량을 최대 주주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분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8,000원대에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왔다. 너무 이 YC랑 비슷한 패턴이죠.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대규모, 그리고 대표이사의 매수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다 3박자가 다 같이 들어온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YC도 세계 최초로 고율 낸드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개발했다. 이 기업도 세계 최초로 근데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이 EUV 펠리클은 메모리, 비메모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보다도 이 EUV 펠리클은 장당 지금 호가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작년도에는 뭐 5천만 원, 1억 한다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중요한 EUV 공정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될지도 모르죠. 업계에서 아직까지 주도 지배자가 없거든요, 아직. 작년도 같은 경우도 아직 뭐 TSMC 같은 경우도 그렇고 ASML, 뭐 펠리클, 투과율 95%에 가까운 이 EUV 펠리클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글로벌 지배자가 되게 되면 이 기업은 더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죠. 너무 좋습니다. 예. 항상 이 FST는 매매 전략을 펼칠 때 별로 불안하지가 않은 기업이에요. 가격이 아직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불안하지가 않아요. 세계 최초의 이 부품을 개발을 하면서 EUV 장비까지도 볼 수 있죠. 예. EUV 장비까지도 국내 EUV 검사기라든지 국내에서 EUV 장비랑 부품을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이 기업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 극전 칠러 장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낸드 플래시에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한 장비로 볼 수 있는데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도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D램보다도 낸드 쪽이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낸드를 만들 수 있는 이 칠러 장비, 이제 극좋은 칠러 장비를 하반기부터 고객사에 이제 인도가 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재료의 끝장판이죠. 거기에 자회사가 세라믹 기판, 말도 더듬네요. 그만큼 이 세라믹 기판 같은 경우도 너무 재료가 많아서 뭐 다 지금 자세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긴 했지만 아직 상투신호가 안 나왔잖아요. 대량 거래 시험되면서 대음선이 안 나왔어요. 그런 만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대량 거래 시험되면서 밀리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최대 주주 대표이사가 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배가 너무 많이 고픕니다.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아직까지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FST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지분 투자, 뭐 재료의 끝장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기업들을 뭐 지금 여기 지지권 뭐 이렇게 보면서 지금 매매 전략을 펼칠 만한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28,000원 삼성전자가 470억 지분 투자 들어왔잖아요. 예. 계속 3만 원 이하는 보기만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지수가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12월 전까지는 뭐 지금 구조적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2만 원대 한 초중반대까지 내려온다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만 원대 초반대에서 보신 분들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HB 솔루션. 예,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최초로 이 초방막 계측 장비를 개발했죠. TSMC 삼성전자에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장비 반입을 진행한다. 이런 기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HPSP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 말고는 없었는데 지금 이 기업이 여기 이 고점을 뚫어버리고 지지받고 돌파하고 이제는 지지받고 올라탔죠. 지난주 지수 투매도 안 떨어졌죠. 지금 전고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양상이 틀려질지 몰라요. 지난번에는 저기 아직 차트는 안 보이지만 지난번에 한번 1월 달에 붕괴됐을 거예요. 그때는 지수가 폭락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지수가 폭락이 나와도 안 떨어져요. 그 이유가 1월 달은 시설 투자 공시가 안 나왔죠. 하지만 이번에 4월 달, 3월 달은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어요. 4월 달에. 2번이나 나왔죠. 예. 그리고 1월 달은 지수가 투매 나왔지만 지금은 투매 나와도 안 떨어지고 특히 중요한 게 1월 달은 반도체 장비 반입 얘기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3월 달 정도에 반도체 장비 반입 대놓고 TSMC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서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공급 장비 반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6,400원대 이 라인대가 중요한 이제 지지권이고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전고점 7,800원, 8,000원대 뚫어버리면 그때는 YC처럼 신고가에 이제 도전하시면 되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YC보다 재료가 한 100배? 아닌 것 같아요. 한 수만 배? 수천 배? 수십만 배? 수백만 배? 그러니까 그만큼 재료가 이 YC랑은 비교가 안 돼요. 비메모리, 메모리 다 들어가고 YC는 메모리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갈 수 있고 YC는 전공정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HB 솔루션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잉크젯 기술도 해요. 거기에 이제 초방막 보호 필름, 반도체 부품 사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뭐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다 무궁무진하다. 시장 진출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YC는 그냥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만 해요. 그게 틀린 부분이죠. YC는 대규모 무상증자 안 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대규모 무상증자를 했어요. 주식을 4배로 늘리는 한 주당 3주 무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 솔루션은 올해 반도체 재료에 가장 좀 끝을 달릴 수 있는 재료. 왜? 지금 모든 코스닥, 코스피 통틀어서 이렇게 TSMC 삼성전자의 중성주 중에서 반도체 장비를 공급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 과연 있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HPSP 말고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있긴 있죠. 그런데 아직 TSMC 쪽에 뭐 공급했다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TC본드 장비를.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대신 한미반도체는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뚫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HB 솔루션도 그렇고 두 회사 다 이 장비를 반입을 이제 TSMC 뭐 삼성전자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두 종목 다 HPSP에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공통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코스닥시스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소재부터 패키지 제품까지 지금 일괄적으로 수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 방열 스페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시스는 720원 이제 뚫었죠.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렸던 게 HB 솔루션 밑에 721선, FSD 721선, 그리고 코스닥시스 720선. 아직 720선 부근에 있죠. 지금 아직 유일하게 720선 부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여기서는 지금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최대 주주. 이제 12,000주 남았는데 지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다음 주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12,000원, 13,000원대는 아직도. 물론 저는 이제 10,000원대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라인대에서도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아직 비싸지 않다는 거거든요. 723 부근은 역사적인 발견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르시면 코스닥시스도 이제 대량 거래시연되고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 부품 회사. 지금 AI 반도체는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을 주도할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역시 코스닥시스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접수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종목명은 사면이고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날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면이 33,450원에 장을 마쳤네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 매수가 보니까 그래도 위원님 약간 좀 저점에서 매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혼나셔야 되나요? 칭찬받으셔야 되나요? 네, 32,000원이면 네. 뭐 그렇게 지금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사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솔직히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솔직히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제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보지를 못했는데 잠깐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로봇의 이제 핵심 부품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쪽에 이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는 신생 전기차 기업을 공략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실적과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좀 그래도 양호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신규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없어요. 퍼가 좀 낮은 기업이 없다는 거죠. 대신 지금은 이제 너무 퍼를 계산하기보다도 미래에 얼마만큼 이제 성장성 있고 핵심 기술을 갖고 좀 차트가 좀 바닥권에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 간단한 좀 잠깐의 시간에 뭐 자세하게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시도 이제 확인하고 막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공시를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은 이제 못하기 때문에 차트만 이제 실적 가지고 좀 보게 되면 차트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꼭대기에서 반토막 났죠. 원래 신규 상장된 기업이 꼭대기에서 반토막 났을 때 보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터닝은 하고 있어요.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바닥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거래량이 안 터졌죠. 주식은 충분히 조정받고 바닥에서 거래가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이제 좀 바닥 신호가 나왔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 기업이 전저점 부근이 3만 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3만 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1선 막 돌파와 함께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은 한번 단기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위치에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만약에 저 위에 36,000원대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신규 상장되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뭐 추세적 흐름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급이죠. 바닥에서 갑자기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지 계속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거래량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엑시트 이제 기관들이 신규 상장되고 엑시트 물량이 충분히 좀 나오고 나서 해소하고 나서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기관들 물량도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 그래도 수익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3만 원대 지지 여부 잘 챙겨보시면서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상담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대원 전선이고요. 대원 전선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500원에 30%예요. 매수가는 4,500원, 비중 30%. 매수가 네네. 보니까 정말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어제 샀습니다. 어제요? 네네. 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신 분이 시청자분이셨구나. 네네. 네, 너무 많이 낙폭이 커졌네요, 어제. 걱정이 많이 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지금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를 지금 딱 보니까요. 예, 시청자분 일단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이 투자자분이 제가 이제 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예. 주식은 제가 주식 삭스 방송을 이제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찾는 거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요. 721선을 급소를 노려라.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거든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시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뭐 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옮기는 순간 성공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721선 뭐 바닥 찾는다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만 계속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FST라든지 뭐 HB 솔루션이라든지 지금 코스닥시스처럼 이렇게 721선 부근에서 봐야 되는데 밑에 있을 때 그런데 막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추격하다 보면 실패하면은 거기서는 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분이 실수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차트도 보시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공시를 안 봤어요. 솔직히 아닌 말로 차트는 안 볼 수도 있어요. 예. 공시를 딱 더 중요한 게 이제 수급이니까. 그런데 5월 17일 어제 공시가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혹시 안 보셨죠? 안 보셨기 때문에 어제 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공시를 딱 보니까 최대 주주가 기관과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의 매매와 그리고 장내 매도를 통해서 지분을 팔았어요. 예.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판 거예요. 어제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분은 최대 주주가 회사에서 지금 주가 좀 고점인 것 같은데 좀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한번 사볼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가고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고를 해준 거예요. 예. 시장에서 이제 이 종목은 과일권이니까 딱 경고를 했는데 난 경고 이런 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욕심을 이제 부리면서 주식은 5일선 깨질 때 원래 단기는 매도하는 게 정석인데 5일선이 깨지는데 5일선 깨지는데 뭐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한 거거든요. 주식은 5일선이 이렇게 회복될 때 2023년 4년도 4월 26일 때 이때처럼 5일선 회복할 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말로 내일 같은 경우 또 다시 또 급등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대신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했고 그리고 바닥이 지났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날아간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위치잖아요. 예. 그래서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추세를 딱 그어보면 예전부터 추세를 지금 딱 그어보니까 딱 저 위에 고점. 제가 이게 지금 그은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제가 대원전선은 2021년도 때 그리고 그 전에 뭐 3,000원, 4,000원 올라갈 때 항상 봤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위에서 봤다는 게 아니고 밑에서 보고 한 100%, 200%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1,000원대에서 3,000원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추세를 지금 그어놓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월봉 차트를 딱 보니까 지금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 상단이 딱 그 5,000원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매도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상투 신호가 단계에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구리 관련주가 지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주식이라는 게 뭐 계속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조정받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단 이 5,000원대가 상투권인 것 같고요. 예, 상투권이랑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온 부분 그리고 지금 3,000원대도 4,000원대도 실적 대비 전혀 그렇게 막 저평가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최대주가 좀 팔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지지권은 3,400원대 지지권
예, 그리고 단기는 5,000원, 400원대, 5,500원대. 여기 반등시는 뭐 매도 이후에 예, 더 이상 여기서 크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종목의 바닥권은 저 밑에 1,600원대죠. 여기서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야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720선 꼭 명심하시고요. 꼭 공시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투자자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딱 한번 공시만 봤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손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적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차선 변경을 할 때 옆에 한 번이라도 좀 더, 그리고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계속 잘 보면서 차선 변경을 하시는 분과 보지를 않아요. 그냥 깜빡이 켜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사고 나잖아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지금 테마가 형성되니까 더 가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시, 차트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제 매수하셨는데 어제 바로 10%나 크게 떨어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반등 나오면 꼭 매도 잘 하세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네페스 아쿠고요. 매수가는 31,000원, 비중은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27,000원대인 거 보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31,000원대에서 한 40%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이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예, 앞으로 스마트폰 쪽도 그렇고 갤럭시 S24 수혜주로 많이 부각됐던 겹이죠.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도 움직이고요. 예, 일단은 이 네페스의 자회사 네페스 아크는 재무 상태는 괜찮아요. 예. 대신 네페스 같은 경우도 재무 상태만 이제 좋아지면 앞으로 전망은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삼성전자 쪽에 물량을 확보한 기업 중에 하나고, 예, 국내에서 유일하게 갤럭시 S23 이런 쪽에,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미국 쪽에 또 이제 또 재료도 생길 수가 있는 만큼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지금 약간 추격 매수하신 거죠. 31,000원대. 대신 31,000원대라고 해도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차트는 꼭대기는 아닌 것 같아요. 31,000원대면 723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물리신 거죠, 이분은. 꼭대기에서, 차트가 꼭대기에서 물린 건 아니에요. 뭐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게 논할 수 있는 시점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차트는 720원 아래에 있다는 건 과일권에서 매수를 한 건 아니거든요. 대신 그렇게 또 저평가되어 있는 값은 아니에요. 최대 주주가 네페스 아크의 좀 물량도 예전에 매도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네페스 아크를 지금 보신 분도 잘못한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고 있는데 31,000원대에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예. 위에서 올라갈 때 상황 치고 막 매도를 하고 지분을 축소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한 게 아닐까요? 공시를 안 봤으면. 근데 공시를 안 봤으면 봤어도 문제고 안 봤어도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수많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공시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시를 다 안 봤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대원전선을 매수하실 때도 공시를 안 본 것 같고, 네페스 아크를 매수하실 때도 공시를 안 본 것 같고, 타트전자 공시를 봐야죠. 예. 거기 어떻게 보면 생명줄인데 주포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지 안 팔고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이 주식 투자 사실상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돼요. 전자공시를. 예.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내용인데도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이제 매도를 한 이유가 재무상태, 모회사 재무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분을 축소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량 거래가 터지고 못 간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은 대량 거래 터지고 못 간 기업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반등시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1,7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인 것 같아요. 본전 부근 올 때는 매도계를 노려보시는 게 좋고, 대신 그 라인 때 뚫어버리면 뭐 45,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중장기 뭐 성장 전망성은 나쁘지 않으니까. 단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중장기는 뭐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지권 26,000원대 부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전 부근이 오면 어느 정도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공시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시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위원님의 싹쓸이 포착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SDN 살펴볼게요, 위원님. 지난주 이 시간에 포착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밤방송 진행할 때 네. 하루 안에서 크게 오른 종목 살펴보거든요. 네. 속으로 네.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 네. 역시 정지우 위원님 종목 네. 잘 갔구나. 예. 네, 어제 하루만 해도 예. 20%대 급등을 했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SDN 같은 경우가 이 양면형 태양광 지금 패널을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에 이 기업이 양면형 태양광 모듈 세계 최고 효율을 가진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광주 지역 쪽에도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신감이 좀 묻어나 있어요. 대표이사가 지금 수억 원부터 해서 시행사부터 해서 지금 수십억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면서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왔거든요. 50억을 2,500원대 들어왔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단가에 비해서 아직 가격이 20% 이하 다운돼 있거든요. 2,500원대까지 가야죠. 회사에서 지금 200만 주 가까이를 2,500원대에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지금 명분이 있죠. 대표이사, 부사장, 이사 다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작년도에 자사주 매입 단가 이하에 있는데 720m 이제 뚫어버린다. 그런데 딱 꾹 집어서 미국이 중국의 양면형 태양광 모듈에 관세를 올리고 우회로도 차단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하고 SDN이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뚫었습니다. 720m.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을 이제 뚫어버리고 있죠. 시간에서 조금 밀렸죠. 다음 주까지 저가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 노리시면서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고점 뚫어버리면 본격 상승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DN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폴라리스 AI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 상한가 이후에 고점에서 빠지지도 않고 지금 어제 보니까 다시 5일선을 올라탔네요. 예, 이 폴라리스 AI도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1,500원대에서 최소한 3,000원대까지 보세요. 와, 눈 감고 이제 2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예. 눈은 감아도 2배 정도는 올라갔는데, 경고 종목 지정됐는데도 급락이 없어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1선에서 단기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3,3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3,3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만 점진적 아직도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그룹이 애플과 테슬라를 뚫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00원대 지지선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우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도 역시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721선은 사랑이구나 또다시 느낄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역시 바닥 타점을 굉장히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예, 이 성우전자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왔고요. 예.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인버터 콘덴서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라고 했거든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거든요. 예. 지금 하나큐셀의 어느 정도 이제 의사를 받아서 지금 중국을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규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업계잖아요. 하나큐셀. 그래서 이 성호전자가 하나솔루션 쪽에 단독으로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비싸요. 태양광 인버터 콘덴서는 개당 수년 전만 해도 한 2, 3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0만 원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없이 조정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예, 성호전자도 이제 완벽하게 중장기 정배를 들어갔거든요. 와우. 차트가 미친 것 같았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중장기 쓰리바닥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금 이제 고점을 뚫어버리고 있어서 양음량, 지난달에 음선을 감싸는 양선. 단기 등락 완전히 감소하고 있는 게, 감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까지 꼬이네요. 예,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정성호. 예, 제가 한번 또 다시 이름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정성호. 예, 이런 기업들 아직도 너무 싼 것 같아요. 실적 대비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저는 뭐 3,000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성호, 네, 성호전자 앞으로의 활약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YC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큰 상승률을 보인 YC, 예전에 YIK죠. 이 종목 무려 153% 넘어가네요, 위원님. 예, YC는 좀 빠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쉬워요. 좀 많이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부사장이 장내 매도하는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14,000원대가 이제 지지권이에요. 이전 저점. 14,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만 점진적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주도 싹쓸이 포착주들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하나씩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예. 주도 5종목 준비하셨죠, 위원님? 예, 지난주에 네. 일단 또 설명드렸던 기업들이 워낙 또 잘 가가지고 이 바이오 스마트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 기업은 이제 구리 쪽에 동제품, 구리 핵심 소재를 국산화, 전 세계에서 또 두 번째로 국산한 또 제품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료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구리 가격이 지금 신고가를 지금 이제 임박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구리 가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제 AI 산업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까지 올랐다고. 이 구리 가격이 앞으로 더 폭등하게 되면 그냥 뭐 구리 관련주들은 지금 시간에서 이 이구 산업도 급등을 했는데 이 바이오스마트는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을 했어요. 뭐 시비 행사를 뭐 주식 담보 대출 받으면서 막 주식을 3,000원대 늘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전선, 대한전선 이런 대기업 전력사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약 지분을 막 늘리는데 그 이유가 베트남 쪽이랑 지금 국내에 공장을 설립한 다음에 총 6개 공장에서 1조 매출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1조 매출. 그래서 최대 주주가 막 담보대출 받으면서 늘렸던 게 아닌가.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 스마트였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에 잘 엿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네. 4x4를 좀 설명 들어볼 거예요. 이제 4x4가 제가 7,000원대에서 발굴해드리고 9,000원대에서 발굴해드리고 100% 200% 올라왔다가 다시 쭉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 다시 터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팩트를 생각을 해보면 대표회사 안 팔았거든요. 13,000원대에서도 장내 매수세가 1억 원 가까이 들어왔었죠. 수억 원 들어온 다음에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퓨리오사 AI가 올해 상장이 임박돼 있잖아요. 퓨리오사 AI랑 글로벌 시장의 이 워버이 칩을 이 회사의 픽셀 솔루션을 AI 반도체에 탑재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잖아요. 예. 인도와 미국, 인도네시아랑 미국. 그래서 그만큼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이 픽셀 솔루션이 AI 반도체 탑재량이 늘어나게 되면 회사 실적도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표사 수급 잘 지켜보시면 이번 주 이제 거래량 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부터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4x4였고요. 그럼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4x4도 이제 중장기 다시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지만 네.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대표회사가 매수 들어온 기업이잖아요. 4x4도 대표회사 매수 들어온 기업이잖아요. 바이오 스마트도 최대주가 수십억 매집 들어왔잖아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도 수급이 좋아요. 예, 그리고 바닥에서 미국 태양광 이제 앞으로 이제 부활을 위해서 바이든이 지금 완전히 중국 완전 때리기에 나섰거든요. 우회로까지 차단해버리고 관세 대폭 올려버리고 정상적으로 태양광 이제 여팡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이 직수해줘요. 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증할 수 있다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솔루션도 다음 주부터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의 대형주 내에선 솔직히 하나 솔루션이 탑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서 조 단위로 지금 보조금도 이제 유치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태양광 섹터 안에서는 하나 솔루션을 보자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예, 이제 네 번째로 한성 네. 크린텍을 좀 설명 들어보겠는데요. 한성 크린텍도 우리가 팩트를 잘 생각을 해보면 대표회사가 3,000원대에서도 3만 주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순수 기술을 장비부터 해서 핵심 소재까지 지금 100% 이제 국산화를 좀 추진하려고 하죠. 사실상 한 90% 가까이 지금 연말 정도면 내년 초 정도면 완료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올해 초순수 플랫폼을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했다. 그런데 앞으로 여름철이면 이제 물 부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주 웨이퍼 지금 투입량이 폭증하고 있다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SK 실트론이 전 세계 이제 앞으로 웨이퍼 2위 업체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공장 증설이 완공이 되면 SK 실트론 쪽에 8월 달부터 수주를 한 겹이죠. 약 800억 정도 수주를 하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수주를 한 만큼 앞으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대규모 지금 시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미 최대 주주가
3,000원대까지도 추가 매수가 들어온 만큼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성크린텍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한성크린텍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대망의 5번째 마지막 종목 더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 예. 제가 또 이제 준비한 종목을 또 갖고 오려고 하는데요. 네. S코넥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해요. 이 S코넥 같은 경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지금 딱 갖고 온 이유가 역시 또 이제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게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 S코넥은 자사주 매입만 지금 118억 가까이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12취득 같은 경우도 약 100억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00억 이상의 갑자기 지분을 왜 최대주가 왜 이게 뭐 한꺼번에 늘린 게 아니고요. 지금 수개월에 걸쳐서 늘린 거거든요. 계속 매집을 한 거거든요. 작정하고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직원들한테까지 주식을 막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사주 조합의 무상 출연. 지금 4월 말까지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5월 달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악재는 안 나올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딱 재료를 뚜껑을 지금 열어보기 전에 재료를 딱 보니까 안에 들어간 재료들을 보니까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안에 들어간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냄새가 좋거든요. 근데 딱 재료를 보니까 사우디 쪽에 1차 전지 양산을 위해서 지금 시설 투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대규모 수천억 정도 투자를 유치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부터 1차 전지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갤럭시 S24, S24 울트라, 심지어 폴더블 폰에도 금속 부품이 들어가면서 힌지까지도 폴더블 폰의 외장인지 구부릴 수 있는 외장인지 부품도 이 기업이 이제 또 삼성전자 밴드 업체거든요. 물론 메인 밴드 업체는 KH바텍이 좀 밀리는 것 같지만 앞으로 애플도 폴더블 폰을 또 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아이폰을 공략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2배 이상, 3배 좀 안 되는 순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표이사 매수, 기관들 12 물량 뺏어와, 자사주 매 118억 들어와, 그리고 이미 시설 투자에 들어갔어요. 2차 전지 부품도 시설 투자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SDI 또 2차 전지 부품 재료와 함께 그린 수소, 이산화탄소를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플라즈마 또 원천 기술,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아직도 너무 뭐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기만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뭔가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대량으로 자사주 매입이 이뤄졌던 에스코넥 다음 주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방송 후에 무방도 준비하셨다면서요? 금요일 저녁 이제 9시에 또 저기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세계 최초가 아닐까. 이 721선 주식 싹쓸이 기법 세계 최초라고 자부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서 바닥권에서 기회를 누려보는 게 항상 성공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백 번, 수십만 번 지금 721선 바닥, 정배열 초기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걸 수급, 공시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연간 베스트 대상 3번이나 수상을 하셨고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까지 싹쓸이 하셨습니다. 무방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검색만 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9시부터 시작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